선생님이 항상 목요일 수업을 하고 화요일 날 올 때는 항상 이 기대에 참 마음에 오거든? 좀 시간이 있잖아. 금, 토, 일, 월. 그러니까 항상 기대를 하면서 오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나요? 보자. 아우. 요거 펴봐, 요거. 기본적으로 뭐 이게 앞에 베이직 포인트랑 좀 겹치는 거는 조금 넘어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 위주로 좀 풀이를 해볼게요. 어서고. 자, 6번 먼저 봐봐. 6번. 열심히 하자. 자, 6번 먼저 봐. 요거. A 대 B가 루트 2 대 1이래. 그러면은 A를 루트 2K, B를 K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한 문자 표현해서. 그때 C제곱은 B제곱 플러스 루트 2BC다. 요거 만족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A값 구하래. A값. 우리 이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전형적인 문제가 일단 빨리빨리 잘 풀려야 돼. 이거 우리 베이직 포인트에서 똑같은 걸 해봤거든. 똑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찾아볼까?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있니? 이거? 없어? 내가 문제를 적어볼게. 어딨지? 이거 다른 애 있나? 거기 있다, 거기. 100문제짜리. 너네 100문제짜리는 지금 다 갖고 있지? 거기 지금 요게 똑같은 문제였어. 몇 번이냐면, 22번. 여기 우리가 이미 본 22번, 요 100문제짜리 숙제에서 7a제곱이 7b제곱 플러스 8bc 플러스 7c제곱이다. 요거 만족할 때 탄젠트 A 구하라. 이게 우리가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생긴 문제를 다 똑같이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결국에 여러분 이거 딱 봐봐. 생긴 거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요 제곱 BC 각 물어봐. 제곱 BC 묻는 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을 생각해. 자, 그럼 요거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 A제곱, B제곱, C제곱, BC 이런 게 이제 어느 식에서 나오냐? 이런 식에서 나오죠. 2BC로 나눈 게 얼마야? 코사인 A다. 이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코사인 법칙. 맞아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지금 다 외우고 있니? 그치? 코사인 세타로 외운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진다 했죠? A일 때는 2BC구나 이렇게. 그럼 대입하는 거야. 어떻게 대입해요? 만들어볼까? 7B제곱 플러스 7C제곱이 7A제곱 마이너스 8BC? 마이너스 8BC. 이렇게? 맞아? 7B제곱 빼기 8BC. 여기다 집어넣어. 일단 7로 나눠야죠. 7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7 나눠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어넣어.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이걸로 바뀌는 거야. A제곱 빼기 7분의 8BC. 이렇게 바뀌고 분자는
빼기 a제곱 있죠? 분자는 2bc 해서 어떻게 돼? 이거 지워지고 bc 약분되고, 그치?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4분의 8, 즉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겠다. 뭐가? 코사인 a가. 그럼 삼각비 값 하나 알 때는 예각삼각형 그리는 거고, 이렇게 49 빼기 4 하니까 16? 33인가? 맞지? 루트 33. 그래서 탄젠트 A는 4분의 루트 3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코사인 값이 음수니까 둔각이지? 얘도 둔각이겠다. 이렇게 푸는 거죠.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알아야 되는 게, 벌써부터 졸아? 알아야 되는 게, 여러 번 푸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한 권을 제대로 여러 번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뭐 그게 쉽지가 않지. 하기 싫으니까. 이것도 똑같아.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뭐니? 구하라는 게 A 값 구하래. A 값. 이거 딱 봐봐. 코사인 A 공식 쓰라는 거지. 코사인 A. 코사인 A는 일단 써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집어넣을게. c제곱 대신에 집어넣자. 그러면 c제곱 대신에 집어넣으면 b제곱 플러스 루트 2bc 빼기 a제곱 분의 2bc 이렇게 되겠네. 그쵸? 정리할 건데 여기서는 이게 조금 이제 예쁘게 정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a는 루트 2k, b는 k를 집어넣는 거야. 한번 집어넣을게. b 대신에 루트 2k 집어넣어. 2 루트 2kc 분의 2b제곱이니까 2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대신에 또 k 집어넣으면 루트 2kc 빼기 a제곱이니까 2k제곱 이렇게 되네. 그 2k제곱이 지워지죠. kc도 지워지지. 잘 구한 거 맞냐? 2분의 1이네. 코사인 a가 2분의 1, 그러니까 a가 60도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되겠죠? 그쵸? 똑같다는 거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9번. 아, 2분의 루트 2구나? 2분의 루트 2? 아, 2분의 1이 맞네. 60도. 자, 9번.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하니?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여러분, 요거 풀다 보면 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좀 잘리는 게 좀 많거든? 편집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거는 이제 적당히 잘 유추해 가면서 보면은 풀 수 있어. 자,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일단 A 더하기 B가 6K, B 더하기 C가 7K, C 더하기 A가 5K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되겠지? 자, 이렇게 합 여러 개가 나올 때 해야 되는 게 공식이야. 그냥 이거 이제 공통수학 1때부터 한 건데, 이 A, B, B, C, C의 이렇게 순환하는 합이 있잖아. 그러면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야. 세 개를. 자,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하면 18K지.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K가 얻어져. 9K가 얻어지면 요거에서 A 플러스 B를 빼면 C만 남죠. C만. C가 3K야. 3K. 요거 이해되니? 이렇게 하는 거? 돼요? 그치? B 플러스 C를 빼봐. A만 남지? A가 2K야. 또 마지막 거 빼. B 남죠? B가 4K다. 이거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기술이야. 알겠죠? 세 합의 순환 구조가 나오면 세 개 다 더해라. 추가로 곱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 곱이. 그때는 요 세 개를 곱하면 돼. 그러면 A, B, C의 제곱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36, 뭐 K 제곱이 나왔다. 그럼 A, B, C를 6K로 넣을 수 있죠? 그럼 나누면 A, B, C가 구해지지. 나누면. 이렇게 오면. 이해되지? 원래가 순환형일 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야. 그때 뭐 구하래?
구하라고 하는 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이야. 사인끼리의 비율은 뭐랑 같다? A, B, C의 비율이랑 같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3대 2대 4가 되는 거죠. 3대 2대 4.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다. 자, 10번. 평사가 있어요. 이렇게 평사. 하고 알파, 베타 돼 있어. 뭐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평사 나왔을 때 두 각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튀어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다. 파이다. 이걸 꼭 써먹어야 돼. 자, 그럴 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삼각형지지 변환 공식을 쓰는 거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 빼기 알파니까 사인 파이 빼기 알파는 사인 알파죠, 그냥. 그래서 2 사인 알파가 1이니까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다. 아, 이렇게 각이 구해지는 거지. 특수각이에요. 뭐 세 점 A, B, D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 구하라? 뭐 끝났죠? 여기 사인 알파 구했으니까 사인 알파 분의 요 길이 3 한 게 2라지 R이다. 일단 2분의 1 집어넣으면 2R이 6 되겠네. R값 3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기본적인 문제고. 자, 13번.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중점이래. 그리고 그 끼인각이 세타래. 그때 사인 세타분의 1을 구하라. 변 길이가 하나도 안 나와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변 길이를 놔야 돼. 뭐라고 넣을까? 뭐 여기 A라고 넣을까? 근데 조금 센스 있으면 뭐라고 넣으면 좋을까? 아니 변 길이. A도 좋지만 2A라고 넣는 거 좋죠? 왜? 여기 중점이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맞지? 그러면 대각선 길이는 요 길이는 2A에 루트 2 곱한 걸 거야. 1대1대 루트 2니까 45도짜리. 그리고 요 길이는 여기 2A, 여기 A니까 피타고라스면 루트 5A 될 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세변 길이 아니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지. 코사인 법칙 쓰면 A 약분돼서 딱 세타가 나와요. 코사인 세타 써보자. 2 곱하기 2 루트 2A 곱하기 루트 5A 2AB 분의 A제곱 선생님 천천히 쓸게. 계산 안 하고 원형으로 써줄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제곱이 알아서 딱 부모분자 약분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명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 자, 15번. 이런 문제도 이제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무슨 문제 나올지는 물론 이제 경험이 있으면 많이 풀면 그 안에서 딱 풀었던 문제가 나오지만 결국엔 생각하는 게 중요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얘를 외접원 반지름 라지 R과 내접원 반지름 스몰 R 가지고 구해달래.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딱 시험에 나왔어. 일단은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는 우리가 기본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 전부 다 2R분의 A, B, C로 고치죠. 그게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분모 먼저 고쳐보면 2R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고치는 거. 이게 될 거라는 확신? 당연히 못해. 나도 못해, 나도.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처음 봤는데 어떻게 확신을 하니? 하고 일단 ABC로 써요. 해놓고 대뜸 이제 외접원 반지름 그리고 내접원 반지름을 쓰래. 내접원 반지름. 우리 이제 베이직 포인트랑 100문제 숙제에서도 이런 거 해봤거든. 내접원 문제 나오면 무조건 100% 2분의 R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쓰는 거야. 요거. 아, 이거 써야겠다 생각을 하겠지. 그치?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네? 아, 괜찮은 접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풀면서. 근데
우리가 내저번 반지름 나왔을 때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하나의 넓이를 얘랑 다른 거로 하나 더 표현해서 갖다가 놓고 R을 구하는 식으로 푼단 말이야. 그게 기본 문제 풀이야. 그럼 여기 넓이를 다른 거 하나로 써줘야겠네? 그럼 넓이 공식 다른 게 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식은 2분의 AB sin 세타, 또 4R분의 ABC, 또 2R 제곱 sin A sin B sin C 중에서 써야 돼. 다시 내가 여기 써야 되는 공식은 2분의 1 AB sin 세타. 여러분 잘 들어봐. 이런 게 중요해. 이런 게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2R 제곱 sin A sin B sin C야. 선생님이 지금 후보구는 다 써줬어요. 여러분들 맞지? 세 가지 중에 뭐를 써야 답이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뭐를 써야겠어? 선생님이 여기 답을 이미 써놨지? 왜? ABC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했어. 4R분의 ABC를 써요. 아, 여기서 뭔가 예뻐진다 이런 얘기지. 한번 ABC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볼까? 뭐 둘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해볼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양변에 R분의 2 곱해볼게. R분의 2. 여기 양변에다가 R분의 2 곱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R분의 2ABC야. 그래서 2약분돼서 2R분의 ABC 이렇게 나오네. 집어넣기만 해볼게요. 그러면 2R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R분의 ABC 하고 ABC. 요거를 구하면 되겠네. 요거를. 요 밑에 있는 거를. 밑에 먼저 번분수로 처리를 해보자. 요거 이제 분의 1이니까 요렇게겠지? 그래서 4R 제곱 R분의 ABC가 될 거야. 분의 ABC죠. 그럼 또 분의 1에서 분수하는 거지? 답이 나오겠네. ABC분의 4R 제곱 R의 ABC다. 그래서 요거 약분돼서 이제 답이 이렇게 되겠네. 되겠지?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이 문제가. 근데 생각하면서 필연적인 접근으로 가는 거다. 그걸 연습을 하는 거야. 누누이 말하지만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 비슷한 문제가 나올 뿐이지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이 칠판 한 바닥을 썼는데 그 안에서도 얻는 좀 교훈이 있죠. 우리가 풀어봤던 기본 문제에서 어떤 게 똑같았나, 어떻게 접근을 했었나,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자, 20번 봐봐. 20번 별표 쳐. 별표 여러 개 치고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60도 60도래 하고 3대 있고 6대 있어. CD 길이 구하래. CD 길이.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여러분들 일단 잘 들어봐. 요번 시험에서 이게 저번에도 어느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해봤었냐면 비슷한 거를 각이 등분이 돼 있을 때 여기 길이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각이 등분 돼 있으면 뭐 2대 1이니까 2K, K 나와. 여기서의 포인트는 변이 겹친다는 게 포인트야. 얘도 변이 겹치거든? 그러니까 변이 겹치면 일단 그 변의 길이를 X라고 놔요. X라고. 얘를 써먹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야. 변이 겹칠 때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결국엔 문제는 뭐야? 무슨 법칙을 쓸지가 이번 시험의 포인트인 거잖아.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선택지가. 그럼 얘를 이제 사인을 쓸 거냐? 무슨 법칙 쓰면 좋겠니? 얘는 두 변과 각이니까 일단 코사인 법칙 쓸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치면 일단 나와 있는 각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 놈을 C로 잡고 코사인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이렇게 풀면 문제가 안 풀려. C1 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C2 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와. 이 문제가 풀리려면
여기 길이가 주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C1 더하기 C2 값이 뭐 8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야 조건 2개가 돼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여기 길이가 안 주어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별표를 치라고 했냐? 이번 시험에서 문제를 풀다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럼 이거 하나만 생각해. 이거 하나만. 넓이, 합이 같다. 요거 한 번만 생각해봐. 한 번만. 이게 생각이 잘 안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입을 시키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뭘 쓸 거냐면 삼각형 경우는 좀 빼고 쓸게. 삼각형 ABC의 넓이를 ACD 더하기 BCD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ABC의 넓이는 2분의 1 AB 세타야. AB 사인 세타. AB 사인 120도. 근데 ACD의 넓이는 2분의 1 A, 지금 노란 길을 X라고 놓은 거야. B 사인 60도 플러스 2분의 1에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 돼버린다는 거지. 풀이를 해보면 3, 9 2분의 9루트 3이 좌변이고 다음에 4분의 3루트 3 X 플러스 3 2분의 3루트 3 X 요게 풀면 이제 X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구하는 거다. 괜찮겠니? 안 풀릴 때 넓이 합이 같다. 이게 생각이 잘 안 나. 시험에선 더더욱 안 나.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생각해줘라. 문제 안 풀리면 혹시 넓이로 접근하면 좋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25번. 자, 이것도 기본이지만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길이가 4이고 밑변이 중점이래. 이렇게 2등분이 된대. 그때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구하라. 결국엔 사인 구하라는 거는 뭔가 사인 법칙을 쓰든가 넓이에 우리가 한번 지금 경험을 해봤으니까 2분의 AB 사인 세타를 쓰든가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야. 무조건. 그쵸? 그러면 사인 알파 내가 이제 그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야. 세련된 풀이는 없어. 사인 알파분이 있으니까 한번 사인 법칙 써볼까? 내가 지금 학생처럼 한번 풀어볼게. 그럼 여기 지금 뭐 변길이 같다고 돼 있으니까 뭐 K 정도로 놓을까? 이거 적지 마. 자, 써볼게. 사인 알파분의 K를 썼어. 일단 K를 썼어. 이거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여기서도 사인 베타분의 K를 쓰겠죠. 이거는 문제가 뭐냐? 일단은 삼각형이 다른 삼각형이야. 다른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같이 쓸 수가 없어. 하나의 원에서 같이 매접을 해야 사인 법칙을 같이 쓸 수 있지. 요거는 외접하는 원이 다른 거잖아. 이거 사인 법칙을 같이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사인 알파분의 K를 썼다 쳐. 그럼 짝이 다른 데가 지워져야 되잖아. 근데 요 각도 모르고 요 각도 몰라. 못 쓰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접근은 일단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문제 풀 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선생님은 아까 길라잡이를 해줬죠, 여러분들. 사인 법칙을 쓰든가 뭐를 쓰든가 넓이로 한번 생각해보는가. 사인 알파를 어쨌든 나오려면 무조건 사인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사인 법칙 써봤더니 안 되죠. 그러니까 넓이로 한번 접근해보는 거야. 근데 아직 못 쓴 아주 키포인트 접근이 뭐야? 같다잖아. 같다. 넓이 입장에서 밑변 길이가 같대. 그건 뭐야? 두 넓이가 같다로 접근할 수 있지. 해서 두 넓이를 한번 써볼게. 근데 키포인트가 또 나온 거야. 공통변이잖아. X라고 나와야죠. X라고. 그러면 왼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알파야. 근데 그 넓이랑 오른쪽 넓이랑 같잖아.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베타랑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정리해볼게. 2
사인 알파 x. 그 다음 사인 베타 x. 그 x가 지워지지. 딱 나오죠.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될까 얘들아? 다시 복기를 해볼게요. 다시. 너무 중요해. 지금 이런 사고 과정이 중요한 거야. 자, 흐름을 다시 한 번만 복귀해볼게. 그러니까 여러 문제 푸는 것보다 밀도 있게 푸는 게 중요해. 결국에 내가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 일단 생각은 했어. 사인이 들어가려면 사인 법칙을 쓰든가 넓이를 쓰든가. 사인 법칙을 써봤더니 일단은 삼각형이 달라서 못 쓴다. 첫 번째 문제점. 썼다고 쳐도 짝이 안 져져서 안 된다. 그럼 사인 법칙 말고 넓이로 한번 가보자. 근데 연습한 포인트들이 보이잖아. 변이 겹쳐? 걔 일단 x로 놔. 그리고 밑변이 등분데 그럼 넓이 같다로 한번 써볼까 하고서 썼더니 딱 돼.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되지? 그지? 27번. 자, 내접한데 역시 키워드지.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건 뭐니? 두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6이고 여기 3이야. 요건 내가 표현한 거야. 코사인 b가 9분의 1이래. 그러니까 각 D에다 타겟팅을 하는 거야. 얘는 파이 빼기 b죠. 파이 빼기 b. 대각합이 180도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 대각합이 180도다. 그때 AC 길이 구하래. 이거 뭐 끝난 거지. 그러면 코사인 파이 빼기 b가 구해지잖아. 코사인 파이 빼기 b는 마이너스 코사인 b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면 그냥 AC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26번) 26번 우리 이것도 이미 해본 거지. 자, 120도 이렇게 돼 있어. 뭐 이거 푸는 방법 다양한데 여기가 6이래. 넓이 구하라. 넓이 공식이 일단 3개가 떠올려야 돼. 근데 뭐가 주어진 거야? 라지 R 주어져 있고 지금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럼 각도 3개 다 주어진 거지. 30도 30도. 그러면 2R제곱 sin A sin B sin C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가 빡빡빡빡 튀어나와야 돼. 되겠죠? 자, 28번. 사다리꼴 있고 평행이다. 평행이 일단 당연히 문제풀이의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어져 있네. 안 그어져 있어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었어요. 요 BD 길이를. 안 그어져 있어도. 왜? 평행인 걸 써먹어야 되니까. 평행하면 당연히 떠올라야 되는 개념은 동의각 엇각이야. 동의각 엇각. 그죠? 그러면 이미 문제에서 보조선도 그어졌으니 요 각이 엇각으로 갔다가 타겟팅이 일단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 하고서 뭐 구하래? 대각선 BD 길이 구하라? BD 길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무슨 법칙을 써야 될까를 어쨌든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법칙 쓰면 좋을까? 얘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좋겠죠? 뭐 여기 세타 놓고 여기 세타 놓고 뭐 여기 x라고 놓네? 그러면 대각선 BD 길로 하라. 3, 8이고 여기가 8로 주어져 있네. 코사인 법칙 2번 쓰면 되겠지. 한번 해볼게. 자, 위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볼게. x제곱은 9 더하기 16 마이너스 2, 3. 아이고, 세타에 타겟팅 했어야지. C를 3으로 잡아야죠. 9는 1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4, x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야겠지. 이렇게 코사인을 써먹어야 되니까. 오른쪽 삼각형도 4를 C처럼 잡고 보는 거지. C를 타겟팅을 누구로 해야 되는지 잡아야겠죠. 그래서 C제곱은 64 8제곱 X제곱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x의 코사인 세타. 요거 두 개 이제 풀면 되겠지. 자, 정리해보자. 코사인 세타를 갖다가 놓으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하고선 8x분의 16 플러스 x제곱에서 9 빼니까 x제곱 플러스 7.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얘도 코사인 세타를 정리하면 16x분의 x제곱 플러스 4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냥 갖다가 풀면 된다. 되겠죠? 역시 중요한 문제예요. 코사인 법칙 2번 써서 갖다가 논다. 자, 29번 봐볼게요. 29번. 이거 이제 모든 교과서에 이제 다 들어있어서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자, 봐볼게. (29, 43이고) 여기 길이가 100m래. 할 때 등대 P까지의 높이는 뭐 결국에 요 길이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무슨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이런 문제는 반하고 어떤 각을 줬는지를 빨리 보면 좋아. 14도 주어져 있고 29도 주어져 있고 43 주어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니? 저 14는 어디서 나왔을까를 생각해야 돼. 저 14는 어디서 나왔어? 여기가 14죠. 여기가. 얘를 써먹어줘라 이런 생각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결국에 문제는 무슨 법칙을 쓰느냐, 사인이냐 코사인이냐가 될 것 같아. 코사인을 쓰려면 일단은 길이 두 개, 각 하나, 아니면 세변 길이. 근데 얘는 지금 길이가 하나밖에 안 나있네? 사인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확실하게 사인 14를 써먹는 게 좋겠다. 이건 뭐 확실하죠. 짝이 지워지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짝을 지어야 되는 각도가, 요 외곽이 지금 몇 도야? 137도니? 사인 137 쓰는 게 맞겠어? 사인 29를 쓰는 게 맞겠어? 당연히. 29를 쓰는 게 맞겠죠. 여기서 사인 29도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사인 29분의, 여기 길이가 지금 뭐야? BP다.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BP 길이가 이제 계산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 계산만 하면 되죠. 하고서 이제 뭐 구하는 거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여기 땅을 H라고 놓으면 PH 길이는 BP 길이에다가 사인 43도 곱하면 되겠죠? 사인 43도? 만약에 요게 좀 잘 안 돼. 여기 사실 3학년 2학기 때 연습이 다 됐어야 되는 거거든? 요게 안 되면 그냥 사인 정의대로 써. 그냥 사인 43도는 BP분의 pH다. 정의를 써.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BP 집어넣기만 하면 pH가 구해지죠. 맞지? 사인 43은 주어진 상황이니까. 어떤 법칙을 써야 되느냐? 자,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자, 이제 연습의 효과. 잘 정리해 보시고. (35번) 봐봐. 35번은 말로만 할 거야. 이미 풀었던 문제니까. 35번. 보고 있니? 35번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 5K, 6K, 7K 놓겠지? 근데 아까 했던 거지. 합의 순환 구조다?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죠? 맞지? B 플러스 C 5K, C 플러스 A 6K, A 플러스 B 7K 놓고 세 변을 다 더해.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구해질 거야. 거기서 각각 빼면 A, B, C가 K로 표현된다. 끝이지? 그래서 한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36번 볼게요.
36번 보면 세변길이 ABC 주어져 있어. 자, 뭐 이거는 그냥 딱 식을 보니까 연립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식이 2개밖에 안 주어졌어요. 원래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 주어져야 딱 결정이 되거든?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결정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연립을 잘 해볼게. 일단은 C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2개 더 해볼게. 2개 더 해보면 4A 빼기 2B가 빵이야? 그럼 2A 빼기 B가 0이니까 B가 2A다가 구해져. 맞죠? 그럼 B, 2A를 또 집어넣어. 여기다 B, 2A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3A-2C가 0이니까 3A가 2C예요. 따라서 C가 2분의 3A다. 이렇게 되는 거야. A는요? A는 A로 나와. 그래서 3개의 문자를 하나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3개의 문자가 하나로 표현되면 필요한 식은 하나겠지. 근데 어쨌든 구하라는 게 지금 코사인 A래.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대입하면 끝나겠네. 대입해보자. 2BC 그러면 6A제곱 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그럼 A제곱 다 약분되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되겠지? 그래서 6분의 4 더하기 4분의 9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분모 문제 4 곱해볼까? 그럼 24분의 16 플러스 9 빼기 4죠? 해서 24분의 21 얼마야? 8분의 7 이렇게 되겠네. 괜찮겠지? 좋아요. 자, 40번. 좀만 예쁘게 그릴까? 땡땡땡. 자, 이렇게 있대. 안에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3, 일단 길이가 3인데 똑같은 비율로 지금 내분한 거야.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성질은 뭐냐? 정삼각형에서 똑같이 m 대 n 내분, m 대 n 내분, m 대 n 내분을 하잖아. 그러면 원래 거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이 안에 있는 거의 무게중심이랑 일치해요. 그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 문제에서는 안 쓰지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G랑 G'이 같다. 무게중심이 일치해. 똑같이 내분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은. 자, 뭐 요거는 그냥 뭐 길이가 1, 2로 이렇게 다 잘리겠죠? 1대 쌤이 뭐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리겠는데 상관없어. 그냥 1, 2로 놓을게. 이렇게 1, 2, 1, 2.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여러분 그림상엔 거꾸로 AP가 1, BP가 2. 내가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 그래서 1, 2, 1, 2, 1, 2 이렇게 잘라져. 그때 PQR 넓이 구하라.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삼각형에서 삼각형 3개 빼면 되지. 맞죠? 삼각형 3개는 2분의 AB 쓰면 되지. 2분의 A, B 사인 60도 하고 전체 삼각형은 어떻게 구해? 정삼각형 넓이 공식 외웠니? 몇 분의? 4분의 루트 3. 넓이는 A겠어? A제곱이겠어? A제곱. 4분의 루트 3 A제곱 쓰는 거야. 반드시 외우라 했지 내가.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 이게 넓이다. 높이는 2분의 루트 3 A죠. (42번) 요거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55분이야 42번. 여러분 요 42번도 별표. 이거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근데
요게 조금 착시가 있어. 착시.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각은 좀 안 쓸게. 결국에 쓰긴 해야 되나? CO 길이 구하래. CO 길이. 이게 지금 105도, 60도가 어디 가리키는 각인지 보여 지금? 평면이 아니죠. 이거 지금 이게 입체도형이야. 입체도형. 맞지? 자, 일단 우리가 45도, 60도를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일단 CO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 가장 가까운 특수각인 60도를 좀 먼저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길이가 10밖에 안 나와 있죠. 걔 가지고 여기로 끌고 가긴 좀 그렇거든. 이것도 뭐 뒷북을 안 치려면 나처럼 같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학생처럼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푼다고 쳐도 당연히 10을 써먹고 싶거든. 처음부터. 맞죠? 근데 요거 10이 들어있는 밑면 삼각형 있지. 밑면 삼각형에 지금 각도가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림 한번 봐봐. 각도 나와 있는 게 있나? 없죠? 밑면에는 각도가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10을 써먹으면 못 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대한 특수각 있는 쪽 삼각형에서 끌고 가야지. 안 나왔어? T라고 나와. 그냥 이렇게 X로 놓든가. 그러면 AC 길이 60도짜리 삼각형이네. 1대 루트 3대 2죠? 그럼 T에다가 루트 3분의 2 곱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루트 3대 2니까 루트 3대 2. 바로 안 되면 비례식 써서 해. 비례식 써서 T 대 네모는 루트 3대 2 이렇게 비례식 써. 그냥. 그러면 네모는 루트 3분의 2t 이렇게 나오잖아. 안 되면 비례식 쓰세요. 자, 표현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5도랑 45도도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 요 각도가 이제 105도, 여기가 45도. 이제는 뭐 하면 될까? 결국에 이번 시험은 뭐라고? 결국에 사인 쓰냐 코사인 쓰냐? 사인일까 코사인일까? 사인이겠지. 왜? 아니, 요 놈이랑 45도랑 짝이 지어지잖아요. 짝이. 그치? 그러면 나머지는 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105도? 모르는데? 여러분 머리를 잘 정리해봐. 요것만 잘 집중해봐. 요거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머리를 잘 정리해볼게. 나 이거 쓸 거야. 한번 써볼 거야. 사인 45분의 루트 3분의 2t를 써볼 거야. 그러고 짝을 지어서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야 되잖아. 근데 사인 105도분의 BC 쓰는 거 조금 나가리다. 이런 느낌이 오니? 그치? 그러면 여러분도 어디 생각해야 돼? 여기 생각을 해야지. 근데 왜 그게 필연적일까? 10을 아직 못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필연적이죠. 어머 몇 도야? 30도다 하고서 문제 풀리가 끝나는 거지. 사인 30도분의 10 길이 해서 t 값이 구하고 끝나죠. 결국에 뭐 이렇게 뭐 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푸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생각하는 거, 무슨 법칙을 쓸까 선택하는 거. 조금 쉬었다가 할게. 아이고 박스. 자, 보자. 45번. 봅시다. 자, 삼각형이 지금 있는데, 여기서 P는 A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놈이래. 1초에 얼마씩이야? 안 써있네? 몰라. Q는 B에서 시작해서 Q로 가는
C로 가는 놈이죠. C로 가는 놈. 근데 P의 속력의 2배래. Q의 속력이. 그럼 어떻게 놓으면 돼? 하나 T로 놓고 하나 2T로 놓으면 되겠지? 그지? 요거 T, 요거 2T.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그러하면 BP 길이는 어떻게 돼? 얘 길이가 얼마야? 2짜리잖아. 2 빼기 T. 요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봐던 유형이죠. 이런 거 그림. 하고서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래. 자, 잘 생각해보자. PQ 거리의 최소를 구하래. 최대 최소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풀든가 아니면 산술 기하로 하든가. 그쵸? 자, 우리는 지금 써야 되는 법칙을 생각을 해야 돼. 어쨌든 얘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왜? 두 변하고 각 하나니까 코사인 법칙 써볼게. 요놈 그냥 x라고 놓을게. x 제곱은 2 빼기 t의 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빼기 t 곱하기 2t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겠네.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전개해보면 5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하고 2약분되고 마이너스 2t를 분배하자. 그러면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 그럼 7t 제곱에 마이너스 8t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끝났네.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x의 최소지. 그럼 x가 최소일 때는 x 제곱이 최소일 때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일단 최소값 구하면 돼. 최소는 무조건 어디에 생겨? 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잖아. 무조건 대칭 축에서 생기겠네? 대칭 축이 지금 7분의 4겠죠? 7분의 4. 그쵸? 대칭 축. 뭐 이렇게 묶어도 되고, 공식을 써도 되고, 축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 써도 되지. 그래서 7분의 4에서 최소를 갖는다. 구하라고 하는 거는 최소 값 구하라고 하니까 대입해 볼게. 그러면 최소일 때 x 제곱값은 7 곱하기 49분의 16 마이너스 7분의 32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7분의 12 최소값은 루트 7분의 2루트 3 이렇게 되겠다. 7분의 2루트 21이겠네. 되시겠죠? 좋아요. 정리 잘 해보시고. 자, 57번 볼게요. 잘 봐. 깔끔하게 푸는 법.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 n제곱이래. 얘 무슨 수열?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왜 등차 수열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왜 이렇게 나오면 등차 수열이지? 뭐야? 왜 등차 수열이야 이게? 아무도 없니? 버거킹 상품권. 요즘 애들은 뭐 부모님이 다 사주니까 이런 것도 감흥 없나? 아주 요즘 애들은 돈 많더라고. 마라탕 사 먹고 뭐 하고 무슨 밥값으로 3만 원 쓰고. 나 때는 밥 한 끼에 3,000원 썼는데. 야 애들아, 이거 왜 등차 수열이야? 선생님이 그 비뽀 있잖아. 비뽀 용지로 아주 연락이 설명했는데. 다시 해볼게. SN이 얘 등차인데 뭐라고? 누구 말해준 거지? 뭐라고? 아니야? 그치. 왜 그러냐면 SN이 n에 대한 2차식. 그래, 이렇게 써. n에 대한 2차식이고
뒤에 상수항이 빵! 이면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 하고 요 부분이 공차의 절반이다. 암기를 하란 말이야. 암기를.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계산 파티가 된다니까? 그 잘못된 풀이. 아니 잘못된 풀이가 아니고 조금 트래시. 갈비지? 이렇게 풀어야 돼. n이 2 이상일 때 an이 sn 빼기 sn-1이니까 n 이렇게 쓰고, 그럼 정리하면 선생님 일단 또 한번 보여줄게. 풀이를 2 이상에는 an이 이렇게 써진다. 근데 진짜 a1은 s1으로 구하니까 1 대입해서 1이고, 가짜 a1은 내가 여기서 구한 요 가짜 a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1 나오네. 2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진짜 a연하고 가짜 a연이 하필이면 같으니까 얘를 1부터 성립한다라고 바꾸는 거고. 되니? 선생님 이거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했지.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 맞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언제 그러고 있냐고. 내신은 타임어택인데.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 n에 대한 2차식이고 뒤에 상수 빵이잖아. 등차수열이다. 공차가 바로 얼마야? 2분의 d가 1이잖아? d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하고 지금 구하라는 게 뭐니? 3 빼기 4, 5 빼기 6, 7 빼기 8 써볼게. 3 빼기 4, 5 빼기 6, 7 빼기 8 뭐요? 이게 뭔데? 빼기 d, 빼기 d, 빼기 d, 빼기 3d잖아. 빼기 3d. 이렇게 빼기 6 맞죠? 다 이해된 거지 지금? 우리 아이들? 좋아요. 몇 번이야? 57번 했어요. 57번. 자, 60번. 등비수열배 S12가 5S6 이렇게 돼 있어. 자, 등비수열에서 합이 주어진다. 우린 뭐 해봤냐? S6분의 S12를 해볼 수 있어요. 요 놈은 A1, 2, 3, 4, 5, 6 분의, 야 이거 언제 다 쓰지? 이렇게 할게. 1부터 6까지랑 7부터 12까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 삐뽀에서 이렇게 앞에 거는 1부터 6까지로 나눈 거니까 그냥 1. 뒤에 거는 1, 7, 2, 8, 3, 9, 4, 10, 5, 11, 6, 12 다 6칸 차이. 다 몇 배 된 거야? R 6제곱배. 맞지? 이게 바로 돼야 된다고. 얘들아 연습만 되면 이거 그냥 암산 아니야? 암산? 솔직히? 연습이 돼야 되니까. 이게 지금 5라는 거잖아. 이게 S6분의 S12가 5라는 거잖아. R 6제곱이 5예요. R 6제곱이 4야 4. 이게 구했어. 구하라는 게 뭔데? S6분의 S24야. S24. 그러면 얘도 간단하게 써볼게. 1부터 6까지 1부터 6, 7부터 12, 13부터 몇 개야? 18, 19부터 24 이렇게. 그럼 나눠보면 1 플러스 요거 6칸 차이 R 6제곱 플러스 요거 12칸 차이 R 12제곱 플러스 요거 18칸 차이 R 18 이렇게 개수를 맞춰서 지금 자른 거예요. 6개씩 일부러 우리가 해봤으니까. 어떻게 되니? 계산 1 더하기 4 더하기 16 더하기 64 이렇게 되겠네. 되겠죠? 좋아요. 정리 잘 해보시고 59번. 얘들아 선생님이 그 비포 있잖아. 그거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거 응? 그게 적용되는 문제만 내가 이거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59번 봐봐. 59번. 첫 장에 2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 차례 M항부터, 자, 문제를 잘 읽어볼게요. 제 M항부터 M 플러스 MK, M 플러스 K 항까지의 합이 더한 게 빵이래, 빵. 그게 되는 MK, 자연수 MK가 존재한대. 이 문제 일단 별표 쳐봐. 됐죠? 자, 일단 연습한 대로 가면 어떻게 가야 되니? M항부터 M 플러스 K까지의 합을, 공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합은 뭐 곱하기 뭐? 평균 곱하기 개수. 그치? 평균이 뭔데? 양극과의 합이지. 그치? AM하고 M 플러스 K번째 합을 합한 거의 절반이 평균이야. 그거를 한 개수만큼 곱할 거야. 와, 한 개수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셀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세니? 자, 만약에 뭐 빼고 플러스이라고 뭐 빼고 빼기 하라고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그냥 숫자 대입해서 생각해. 3부터 5까지의 합이 한 개수인 거잖아. 3개죠. 3개가 나와야 돼. 뺀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돼. 공식 외우려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뺀 다음에 플러스 1이야? K 플러스 1개야. 정석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게 지금 0이란 거잖아. 근데 사실은 얘네 다 필요 없는 거야. 얘네 다 필요 없어. 합, 요게 0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게 0이어야지, 이게. 이게 0이어야 되잖아. 맞지? 그 쓰면 어떻게 되니? AM은 A1 플러스 M-1의 D. 첫 장 20이라고 줬네. 20 플러스 M-1의 공차가 마이너스 D네, 마이너스 D. 그리고 M 플러스 K는 20 플러스 M 플러스 K 빼기 1 곱하기 마디. 이렇게 되겠네. 그게 빵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거 만족하는 뭐 자연수 K 뭐 어쩌고저쩌고 구하래. 자, 일단 뭐 마이너스 D로 뭐 묶을 수 있으니까 한번 묶어볼게. 요거 두 개만 묶어볼게요. 요거 두 개만. 그러니까 우변으로 넘겨서 묶을까? 그냥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D로 바뀌는 거죠. 플러스 D로. 자, 그래서 우변으로 넘겨서 D로 묶었다고 쳐봐. D로 묶으면 M-1이랑 M 플러스 K-1이랑 더해서 묶는 거니까 2M 플러스 K-2 이렇게 묶일 거야. 좌변은 그냥 40 남겠지. 20 플러스 20이니까. 그쵸? 아직 문제는 타겟팅 뭐야?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MK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거에 딱 타겟팅을 해서 아, 요게 내가 풀어봤던 문제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면 돼. 자, 요거 만족하는 자연수 MK가 존재하는데 일단은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 못하면 시험 나왔을 때 못 풀어. 이걸 읽어내도. 이런 거 만족하는 자연수 MK가 존재하는데, 그럼 첫 번째 일단 D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거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지금 MK는 자연수잖아? 요 놈도 자연수야. 요 놈도. 맞지? 그러면 좌변도 자연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연수 요놈 뺐으니까 D의 조건이 뭐야? 40의 약수죠, 약수. 그치? 뭐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면 2M 플러스 K가 D분의 40에다가 2 더한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놈 자연수면 우변도 자연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D가 무조건 40의 약수여야 되는 거야. 잘 생각을 해보면 그거 만족하는 순서상 MK의 개수는 뭐랑 같니? D의 개수랑 똑같아요. 맞아? D가 결정되면 우변이 하나로 결정돼. 그거 만족하는 MK가 결정돼. D에 따라서 하나씩 딱딱딱딱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뭐야? 40의 약수의 수지. 그냥. 맞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야. 풀 수 있어야 돼. 유형서들에도 뭐 잘 나오는 문제고.
오케이. 68번. 사용이 지금 찝어온 문제들이, 풀이할 문제들이 많은데, 조금 그냥 더 중요한 것만 하면서, 나머지는 좀 코칭 시간에 좀 정리 좀 해볼게. 네. 자, 68번. 새 실근이 등차수열이래. 자, 3차 방정식이 나왔어. 3차 방정식이 나오면 당연히 근과계수 관계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근과계수 관계 다 외우고 있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다음 두근 곱의 합은 a분의 c.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여기 이제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야. 아니 3차 방정식에서 근과계수 관계야. 근과계수 관계.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결국에 뭐 다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냥 요 하나만 써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합 공식이 중요할 거야. 자, 세근의 합이 3이야, 3. 세근 합이 3. 여기서 키워드를 딱 알려줄게. 세 개가 등차수열. 세 수가 등차 나오잖아. 그럼 보통은 어떻게 쓰면 좋냐?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왜? 세 개 합하면 D가 사라지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네 수가 등차라고 해볼게. 네 수가 등차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좋냐?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넣으면 좋아. 다 더하면 D가 사라지니까. 그쵸? 네, 일단 이게 들어있어야 된다. 세수등차, 네수등차 나올 때는 이런 표기를 써야 돼요. 그럼 요거 3개니까 요거 쓰면 되겠네. 아, 다 더해서 3A가 3이다. A 값이 1이네. 그걸 구했어요. 지금 이제 또 써먹어야 되는 게 요거 써먹어야겠지? 자, 두근 곱의 합이 일단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 자, 해서 지금 세수가 1 빼기 D 1 플러스 D지? 두근 곱의 합 써볼게. 1 빼기 D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D 플러스 1 플러스 D 곱하기 1 빼기 D. 이렇게 곱한 게 마 4다. 요거 풀면 이제 D가 결정되겠죠? 이렇게 풀면 된다. 잠 좀 깨고 그만 자거라. 자, 70번 볼게. 70번. D가 2인 등차수열이래. S14가 S28이랑 같대. Sn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n 값 구하래. 너무 중요한 문제지, 얘들아. 별표 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이 개념을 설명을 했거든. 왜 등차수열의 합에서 SN의 최소라는 게 나오는지, 왜 최대라는 게 나오는지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이런 예시가 있어. 자, 첫 장이 10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2씩이래. 8, 6, 4, 2, 0, 빼기 2. 요 따위로 나가요. 자, S1은 뭐야? 첫째 항까지 합이야. 2는 둘째 항까지. 셋째 항. 계속 지금 SN이 어떠니? 커지고 있지? 커지고 있어? 요때 어때? 제자리지, 제자리. SN 값이 커지다가 제자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때부터 어때? 음수를 더하니까 SN 값이 이제 다시 작아질 거 아니야?
이래서 SN의 최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 어떻게 정리했니? SN의 최대는 D가 어떨 때? 일단 최대가 나오려면 공차는 양수야겠어, 음수야겠어? 더하는 수가 계속 어쨌든 작아지는 음수가 되는 라인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D가 일단 기본으로 음수여야 돼요. 최대가 나오려면, SN 최대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0부터 공차가 2라고 해봐. 자, 요놈 어때? S1 음수, S2 더 작아졌지. S3 작아져. 계속 작아져. 제자리. 요때까지는 작아지다가 제자리가 돼. 다시 커져. 양수를 더하니까. 그러니까 SN의 최소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언제겠어요? D가 양수여야 되는 거야. 왜? 계속 작아지다가 양수가 되는 라인이 나와야 다시 점핑을 뛰니까. 맞니? 그래서 D가 음수일 때 최대가 생길 수 있고 D가 양수일 때 최소가 생길 수 있다. 또 그 최대 최소가 되는 포인트는 뭐라고 했냐? AN 값이 0이 될 때가 포인트다 이런 얘기 했었어. 결국엔 걔를 기점으로 뿔 마가 바뀌니까. 얘는 언제야? 뿔에서 마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얘는 마에서 뿔로 바뀌는 순간인 거지. 그치? 맞아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일단은. 근데 있잖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지. 이게 SN이 2분의 dn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했죠. 등차수열의 합이.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공차의 절반이 2차항의 개수인 거야. 그러니까 D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가 존재하지. 다시 잘 들어. SN이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D예요. 2분의 D. 공차의 절반.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면 얘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최대가 존재하고, 공차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최소가 존재하는 거야. 이걸 함수 개념까지 결합시키면 조금 더 이해가 풍부하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잘 됐니? 잠 좀 깨봐. 애들아. 준수야. 잠 좀 깨라. 어?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게 뭔 얘기야? 제가 공차가 양수야. 여러분들이 대답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2분의 dn제곱이잖아. t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야. 최소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묻는 거야. 근데 S14하고 S28이 같대. 얘가 지금 SN 그래프 아니야? SN 그래프? 그치? 14에서랑 28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2차 함수는 뭐가 특징인데? 대칭성이 특징이잖아. 얘가 어디야? 20? 40이니까 21이죠. 그치? 그러니까 21일 때 최소인 거야. 21일 때. 답이 21이야. 답이 21. 이해했어? 되겠지? 못했어? 다시. 요거까진 돼. SN이 D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 D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다. 근데 D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14에서의 함수값이랑 28에서 함수값이랑 같대. 그럼 14와 28이 대칭이란 얘기야. 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 대칭 축이 20일이 있겠죠. 요거 두 개 절반. 거기서 최소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SN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N값은 21이라는 얘기지. 21. 되겠지? 선생님 만약에 얘가 29예요. 43의 절반 얼마니? 21.5지. 선생님 이럴 때는요? 그럴 때는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했어. 그럴 때는 21.5를 대입할 수 없잖아? 요거에 가까운 21을 대입하든 21을 대입하든 해서 둘 중에 작은 값 대답하면 돼. 21, 22 중에. 그래서 뭐 예쁘게 푸는 건 요거고, 정석적으로 풀려면 요거 등차수열 합공식 그냥 쫙 계속 풀면 돼. 그럼 이제 A, D가 들어간 이제 등차수열 합공식 있잖아? 교과서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다 보면 될 거다.
그런 거야. 자, 75번. 매년 일정한 비율로, 이런 문제만 나오면 애들이 참 어려워하거든? 참 잘 들어봐. 일정한 비율, 그 비율을 알려봐. R씩 증가해. R씩 증가. 자, 근데 어떤 미생물 A마리를 번식시켰더니 10일 후에는 81마리 된대. 여러분, 요걸 문제를 안 풀어보면 요거 여러분은 못 풀거든? 한 번은 풀어봐야 돼. 이렇게 잘 봐봐. 잘못되는 집, 요거 일단 적지 마봐. A마리가 R씩 증가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데, 그러면 N, 지금 며칠이야? N1. N1 후에는 R의 N제곱 빼게 되겠다.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풀면 A의 1 플러스 R씩 증가하는 거야. 1 플러스 R씩. 1 플러스 R씩. 자기 자신 깔고 거기서 계속 증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꼭 챙겨야 돼. 복리할 때 배웠지? 복리할 때? 반리 복리할 때? 처음에 A. 요거의 R%만큼 늘어. A의 1 플러스 R. 그놈의 또 R%만큼 늘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야. N제곱. 그래서 10일 후에는 81마리. 그 다음 20일 후에는 얼마야? 144마리가 됐대.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을 하면 어떻게 되니? A의 밑에 걸 위에 걸로 나누면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81분의 144. 얼마지 이거? 9로 되잖아. 9분의 16? 3분의 9분의 16 그냥? 맞아? 9981 맞죠? 이렇게 된다.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게 A의 1 플러스 R의 15제곱 구하라고 되어 있죠. 15제곱? 결국에는 15제곱을 구하면 돼. 그럼 여기서 1 플러스 R의 5제곱이 3분의 4일 거 아니야? 그치? 15제곱은 27분의 64? 그렇게 되겠네? 27분의 64. 뭐야? 27분의 64. 요거 그냥 이용하면 되네. 여기다 15제곱이니까 여기다 1 플러스 R 5제곱 한 번씩만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딱 15제곱 되지. 그래서 81에다가 3분의 4 곱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08마리가 되겠죠. 108마리. 자, 잘 학습을 한 학생은 이걸 맞출 수 있어. 자, 우리 이쁜이들. 뭐, 표정 봐라. 얘가 1항부터 등차 수열이래. 그때 K값 구하래. K 얼마? K 얼마? 얼마? 1항부터 등차 수열이래. K 얼마야? 빵이라고, 빵. 빵. 알겠어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되려면 n에 대한 2차식이어야 되고 플러스 상수항이 빵이어야 된다. 암기해. 알겠니? 이거랑 세트지. 등 비수열일 때는 ARN제곱 플러스 B꼴로 무조건 써지는데 첫째 항부터 등 비수열이 되려면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예제를 들었죠. SN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K가 첫 장부터 등차수열 돼야 된다. 그럼 3 플러스 K가 0이다가 아니고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뜯어낸다는 음에
6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 이렇게 ARN 플러스 B꼴로 만드는 거야. 그때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K 값이 마이너스 6이다. 등비수열이 되려면. 다 비포 용지에 들어있는 얘기야. 다 했던 거고. 그러니까 K 값 바로 0이 튀어나와야 돼. 네,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또 할게. 여러분들이 참 이거를 내가 뭐 이거 매번 가르치지만 이거 참 어려워해. 이거 쓰는 거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안 해보니까 백지에다 해봐야 되는데 안 해. 잘 봐. Sn 빼기 Sn-1이 일단 어떻게 돼?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k에서 n-1 대입한 걸 뺄 거야. 2의 n-1제곱 플러스 n-1 플러스 k 요게 Sn-1이지. 요걸 빼볼게. 안에 거 먼저 정리하자. 2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플러스 k 빼요. 빼면 2n제곱 사라지고 4n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빼기 1 맞지? 자, 언제부터? 요식은 언제부터 성립하는 거야? n이 2 이상일 때. 알겠지?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n이 2 이상일 때. 요때 요게 누가 된다고? an이라고. sn 빼기 sn-1이 an이야. an. 그래서 일단은 구한 거는 an이 2 이상일 땐 요게 된다 하고선 S1으로 진짜 A1을 구하는 거야. S1 대입하면 3 플러스 K죠. 근데 여기다 1 대입한 A1 값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건 가짜란 말이야. 가짜. 근데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려면 결국엔 이 가짜 A1하고 진짜 A1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그래서 3 플러스 K랑 얼마야? 3이랑 같아야 되니까 K 값이 빵에다가 똑같이 나오는 거지. 되겠니? 그치?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할 수 있어야 돼. 꼭 백지에다 해봐. 꼭. 아이고 힘들어라. 응? 너무 힘들어. 너무. 선생님 지금 할 게 많은데. 번 83번 봐. 오늘 원래 3시간을 하려 했는데 여러분 수용 능력이 안 되네. 수용 능력이 2시간 하고 끊고 목요일날 좀 이어서 다 할게. 자, 83번 봐. 등차 수열이 A1이 65 A13이 56이야. 그때 요번에 키워드는 뭐니? 절대값 AN의 최소야. 요번엔 계속 키워드 연습을 하는 거야. 절대값 AN의 최소 중요한 키워드야. 잘 생각해 볼게. 일단은 공차가 양순이 음순이 요거 음수죠. 음수 줄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저런 걸 왜 물어보나 하면 잘 생각해 봐. 계속 줄긴 줄어. 그럼 절대값이 줄긴 줄겠네? 그러면 그냥 뭔가 0 될 때가 최소 아닌가? 그냥 0이 안 날 수도 있지. 왜 절대값 A의 최소를 묻냐? 이런 일 때문에 그래. 이런 일 때문에. 아까 들었던 예시 똑같이 들어볼게. 18, 6, 4, 2, 0, 마2, 마4 이렇게 돼. 절대값 AN의 최소 얼마니? 요 경우에? 절대값의 최소 얼마야? 2죠. 맞아? 절대값이 계속 줄다가 요때 절대값 2, 절대값 0, 절대값 2 다시 커지잖아.
그치? 아, 그래서 절대값 A는 최소라는 걸 물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뭐도 묻겠어? 최대도 묻겠지, 최대도. 응? 똑같은 상황 아니니? 마10, 마8, 마6, 마4, 마2, 0, 2, 4. 아, 이때가 절대값이 최소를 물을 수 있게 돼. 양수니까. 또 해서 2.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원리를 바탕으로 보면 언제가 포인트야? 0 될 때가 포인트죠. 0 될 때가. AN이 0 되는 곳 근처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처. 요게 포인트지. 맞죠? 자, 풀이를 해볼게. 일단 1이 65고 13이 56이니까 12칸 차이지. 12D가 마이너스 9야. 마이너스 9. 해서 D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요까진 구했어요. 해서 AN 값이 첫째 항 65에다가 플러스 n-1 곱하기 D.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을 쓴 거야. 이게 일단 0 되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게. 그때 주변으로 저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럼 이제 0이 돼. 풀어보면 양변에 4점 곱하자. 260 플러스 n-1 곱하기 마3 는 빵. 전개 마3n 뿔 263 는 빵. 3n이 263 대충 얼마야? 대충 n이 87? 점 땡땡? 맞아? 87점 땡땡. 그 근방에서 이 답이 나온다는 거지. 맞죠? 그럼 그 근방 87을 일단 대입해봐. 87. 아, 근데 좀 떨어지면 좋은데 88 대입해볼까? 88? 아니네. 4라 약분돼야 되지. 87 대입하면 얼마야? 86이고.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하자. 86 곱하기 마 4분의 3 얼마야? 2에 43. 그러면 2분의 130 빼기 2분의 129 2분의 1 나오네. 2분의 1. 자, 이게 언제야? 87 넣었을 때야. 87 넣었을 때. 87 넣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쭉 줄어. AN이 그 0이 돼. 요때가 언제야? 언제? N이 87점 땡땡일 때 0 됐어. 그러니까 N이 87일 때는 2분의 1이 나온 거야. 지금 2분의 1이 맞죠? 근데 이거를 함부로 87일 때 2분의 1이 최소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요때부터는 아까 봤던 대로 다시 절대값이 커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이해돼 지금? 아까 봤잖아. 18, 6, 4, 2, 0, 마 2. 절대값이 줄다가 다시 커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답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대입해봐야 돼? n을 88도 대입을 해봐야지. 이 87점 땡땡 주변에서 최대가 생기니까. 88도 대입해볼게.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 수업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A88은 65 플러스 87 곱하기 마 4분의 3이에요. 요 계산해보면 4분의 260 빼기 4분의 261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다시 커지긴 하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야. 절대값이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쵸? 최소는 4분의 1 되겠지. 맞겠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거 주변에 생긴다. A는 0 되는 곳 근처에서 요런 따위의 일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야. 까지만 할게.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83까지 했어요.
예? 다 풀어야죠.